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천재입니다. 박식한 사람이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유니버셜리스라 불린 그는 예술과 과학이라는 두 대륙 사이를 자유롭게 횡단한 천재였죠. 회화, 조각, 건축은 물론 해부학, 식물학, 토목공학 등 손대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요리에도 진심이라 식당을 열어 창의적인 메뉴를 내놓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손님들이 외면했다는 일화도 전해지죠. 비록 그는 전쟁은 가장 야만적인 광기라며 혐오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장갑차나 비행기구 같은 기상천외한 무기를 군주들에게 제안하는 생계형 평화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사생아로 태어나 대학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죠. 자신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 왼손잡이 천재는 40세가 넘어서야 중세에서 지식인의 상징인 라틴어를 독학했을 만큼 노력형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사생활도 평범하지 않아 동성애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기도 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직계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수많은 미완성 작품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며 대표작 중 하나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너무 실험적인 기법을 쓰는 바람에 벽화가 부식되기도 했습니다. 1519년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한 뒤 그의 묘지는 종교전쟁의 풍파 속에 훼손되어 현재 그의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의문점을 메모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며 그 의문을 해결하면 독해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이제 같이 봅시다. 오늘날에는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로 가장 유명하다.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같은 회화로. 핵심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주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로 가장 유명하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그림 이외에 그가 활약했던 다른 분야를 소개하지 않을까요? 첫 문장을 보고 우리가 파악한 핵심어와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에 대한 추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문을 장악해 나가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레오나르도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2번 레오나르도는 인간의 육체에서 관찰한 것을 예술에 적용했다. 3번 레오나르도의 회화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이었다. 4번 레오나르도는 밀라노 지배자에게 자신의 회화 기술을 드러내는 걸 꺼렸다. 배경 지식이 있다면 보기 1, 2, 3번은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의 특징이므로 4번이 정답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레오나르도는 주로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을 공학자라고 생각했다. 더를 부사로 쓰면 그러나라고 해석하죠. 밀라노 통치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장점을 열광하며 1480년대 초에 보낸 편지에서 레오나르도는 10가지 다양한 기술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다리, 터널, 전차, 그리고 투석기 설계와 같은. 마지막에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덧붙이기 전에 이력서를 쓸 때 그림보다는 다른 스펙을 더 많이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결정적인 힌트네요.
자기가 가진 기술 중 회화를 가장 마지막에 언급했다고 해서 회화 실력을 드러내길 꺼렸다고 말하는 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볼까요? 또한 레오나르도는 만족할 줄 모르는 학습자였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했다. 물의 흐름, 연기가 대기를 통해 상승하는 방식, 딱따구리가 혀를 이용하는 방법을. 그리고 그는 시대를 앞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정한 심장 판막의 작용에 관한 이론을 개발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 전에야 겨우 입증했던 이론을. 그는 정확하게 설명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초승달의 두 지점 사이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이유를, 즉 현재 우리가 지구반사광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지구반사광이란 달의 어두운 부분이 희미하게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천문학 용어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 연구가 그의 예술에 필수적이었다. 그가 모나리자에서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그 신비한 표정을 부여할 수 있었다. 미소와 연관된 모든 근육을 연구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원근법의 선이 완벽하게 효과를 내게 할 수 있었다. 그가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멀리 있는 물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주변을 매우 면밀하게 조사함으로써 레오나르도는 자기 분야를 발전시켰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 누구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세계를 묘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혁신가였다. 다빈치의 다양한 재능을 예로 들면서 그의 천재성을 드러내는 글이네요. 다시 핵심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주제는 다재다능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주인공은 피렌체 상인의 아내로 추정됩니다. 모나는 유부녀에게 붙이는 이탈리아식 경칭이니 제목을 우리식으로 풀면 리자 여사님 정도 되겠네요. 이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주인공이 신이나 성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신중심의 세계관이 인간 중심으로 내려온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결정적 증거죠. 다빈치는 이 그림에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설계하고 선의 경계를 흐릿하게 뭉개는 스푸마토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안개 같은 흐릿함이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탄생시켰죠. 눈썹이 없는 것을 두고는 미완성이다. 당시 귀부인들 사이에는 눈썹 제모가 유행이었다 등의 여러 설이 있습니다. 한편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 수도원 식당벽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입니다. 예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을 한 직후에 혼란을 포착했죠. 배신자로 지목될까봐 억울해하거나 놀라거나 분노하는 12제자의 각기 다른 표정은 인간의 내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본 인문주의적 탐구의 정점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질서는 완벽하죠. 원근법을 사용하여 모든 시선이 중앙의 예수에게 꽂히게 설계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서 시선이 내려와 팔에 대각선을 타고 빵조각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시선 유도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죠. 예수를 중심으로 3명씩 4그룹으로 묶인 제자들의 배치는 완벽한 대칭과 조화를 이루며 르네상스 미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